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뉴스보이입니다. 먼저 정치 뉴스입니다. 토리당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노동당과 협상을 벌이면 당을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노동당 의원들은 회담이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와 심하게 분열된 내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노동당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주 만에 회동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결렬된 뒤, 친브렉시트 내각 장관들은 총리에게 협상 시간을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직 강요들과 토리당 고위 간부들이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가입시키기 위해 노동당과 협상을 벌이면 당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총리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메이의 전임 내각 동료인 보리스 존슨을 비롯해 192 의원의 의장인 그레이엄 브래디 경 등 13명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노동당과 타협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노동당과의 딜에 기반한 관세동맹 협정이 탈퇴를 지지했던 우리 같은 보수당 의원들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이 당신은 그 결정에 대해 보상받을 노동당 의원들을 많이 얻지 못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충성스러운 보수당 의원과 중도층을 잃을 것이고,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도 후임자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딜은 기껏해야 일시적이고 최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레미 코빈은 또한 그의 브렉시트 정책이 친브렉시트 의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은 회담에서 노동당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우닝과 소식통들은 내각의 양자회담의 포기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많은 의원들은 그것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우닝가 대변인은 내일 내각의 업데이트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지난 몇 주 동안 논의된 여러 이슈들을 종합했다며, 또한 우리는 질서 있는 이유 탈퇴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2 의원의 임원인 토리당의 나이젤 에반스는 이번 회담을 허울뿐인 회담이라며 관세동맹을 받아들이면 중도를 완전히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노동당은 양당 회담이 끝난 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뉴스입니다. 영국의 올해 1분기 실업률은 3.8%로 1974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BBC가 보도하였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년 동안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실업률은 3.9%를 기록하였고, 여성의 경우 3.7%를 기록하였습니다. 보너스를 제외하고 고용인의 주당 평균 소득은 3.3%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6세 이상 취업자가 3,270만 명으로 작년보다 35만 4천 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증가가 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펀드 슈퍼마켓인 해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석 경제학자인 벤 브레텔은 영국 노동시장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역풍을 감안할 때 이는 정말 강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비판한 것에 대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였다고 재팬타임즈가 보도하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주연구소의 한 고위 간부는 지난 토요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미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내 참혹한 인권 상황을 다룬 성명은 거짓말과 조작으로 가득 차 있다 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나라의 이미지를 더럽히려고 한다 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 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최대 압박과 함께 인권이라는 이슈에 매달려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필사적이고 어리석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도는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주목을 계속받기 위한 탈북자와 인권단체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외무성 당국은 미국이 지난 6월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모호한 단어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문제는 크게 일축됐습니다. 비핵화 계획의 범위를 둘러싼 큰 차이와 미국의 제재 완화 제안으로 인해 이 회담들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 미래의 전쟁터에서 새, 뱀, 해양 생물 그리고 곤충의 움직임과 능력을 모방한 차세대 군사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더 텔레그래프가 보도하였습니다. 국군의 무기조달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이 국군을 지원하기 위한 생물 측정기 장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실제 생명체를 기반으로 하는 로봇인 바이오봇이 다수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새와 같은 안드로이드나 수영용 로봇이 배치돼 정찰 작전을 수행하고 소형 기계 비행 장치를 통해 적군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뱀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통해 제한된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사 작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 장치들은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방사청 대변인인 박정은 씨는 바이오메트릭 로봇은 미래의 전쟁에서 판도를 바꿀 것이고 관련 기술은 국방 산업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